건설비 폭탄, 아파트값 폭등합니다. 이게 여러분 사실일까요? 저는 사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왜냐고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청가구 규모의 아파트 공사비를 매일경제가 중견건설사에 의뢰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말입니다. 2021년에 3.3제곱미터당 500만 원으로 계산을 했을 때 2,500억이었거든요. 그런데 불과 2년밖에 안 지났어요. 2년밖에 안 지났는데 2023년 3월에 3제곱미터당 725만 원이 들어간다. 그래서 3,625억이 됐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요. 2년 사이에 아파트 공사비가 45%나 늘었습니다. 2,500억이 1,125억이 늘어서 3,625억이 됐다는 뜻이에요. 와, 충격적이죠. 진짜 충격적이죠. 저는 집값이 이게 폭등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가끔 제가 어떤 영상에서 많이 보는데 저도 놀랍니다. 여러분 반드시 말입니다. 앞서 제가 주간 부동산 시세를 말씀을 드리면서 집값의 폭등이나 폭락은 제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왜 아파트값이 폭등한다고 이야기하느냐. 이게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는데 헷갈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표의 분석을 보면 부동산의 어떤 매매 환경에 따라서 갑자기 폭등이나 폭락은 없다는 뜻이고요. 이게 장기적으로 쭉 갔을 때 아파트 공사비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건설사들이 계속 낮아빠지면 장기적으로는 폭등할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간 부동산 시세는 현재 위치에서 과거와 가까운 미래를 분석을 했다면요. 아파트 공사비는요. 먼 미래까지도 분석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예상했던 것보다 충격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아파트 공사비가 이렇게 되면 여러분 결국 분양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분양가가 올라가면 최악의 상태를 맞는다. 그 이야기 현실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될 거라고 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벌써 2018년, 2019년 이때부터 저는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처럼 최저임금을 2018년에 16.4%, 2019년에 10.9% 이렇게 올리면 나라 망합니다 하고도 말씀을 드렸고요. 주 52시간제, 주 68시간제를 어느 날 갑자기 주 52시간제로 바꿨습니다. 이거 생산성 향상 없이는 나라 망합니다. 제가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그 목이 터져라 외친 것이 지금 현재 현실이 돼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언론사들이 제가 그동안 그렇게 외쳤던 거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어요. 언론사들이. 사실 제가 잘난 척 하는지 모르겠지만요. 언론사보다 훨씬 빨랐죠. 이게 충격이 그만큼 온다는 이야기 말입니다. 벌써 저는 2018년 19년에 이야기했던 것을 이제 공사비 폭탄이다. 건설비 폭탄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노무비가 일반적으로 27%, 28% 듭니다. 그런데 그 노무비가 말입니다. 2021년에 675억 원이 들었는데요. 2023년에는 1,015억이 듭니다. 노무비가 엄청나게 늘어난 거예요. 노무비가 이렇게 늘어나니까 공사비가 다 같이 늘은 거죠. 공사비가. 노무비가 장난 아니게 늘었잖아요. 최저임금을 세계 최고로 올려놨잖아요. 세계 최고로. 엄청나게 올려놨습니다. 최저임금 자체를 보세요. 최저임금을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41.6% 올렸어요. 그런데 최저임금만 올린 거예요. 이게 시간당 최저임금만 올린 거잖아요. 실제로 지급하는 것은 훨씬 더 많이 올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최저임금에다가 시간의 수당에다가 4대 보험에다가 퇴직금에다가 이렇게 되면 실제 경영주는
최저임금이 41.5%가 아니라 100% 올랐을 거라고 말입니다. 그만큼 충격이 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최저임금 우리 충격적이에요. 전 세계 1등입니다.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2022년 기준으로 62.2%, 프랑스가 많다고 하지만 61.9%예요. 일본이 46.2%고요. 미국이 28%고요. G7의 평균이 49.8%. 이렇게 최저임금이 많은데 여러분 우리 버텨낼까요? 못 버팁니다. 제가 핵심이 경제개혁의 핵심이 최저임금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저임금보다 더 무서운 것도 있다고도 말씀을 드렸죠. 그게 주 52시간제다. 주 52시간제 생각을 해보세요. 예, 한 주에 말입니다. 68시간 일하던 것을 갑자기 16시간을 날려버리고 52시간이 됐어요. 이게 진짜 충격적인 일이거든요. 아니 일하는 시간을 일주일에 16시간을 날려버려요. 그러면 한 달이면 충격적인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노동 생산성을 올렸냐고요. 노동 생산성은 가만히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쭉쭉 올라보세요. 감당 안 되는 거죠. 감당. 이게 여러분 충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 단순하게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건설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을 한다고 쳐요. 콘크리트 타설. 이 콘크리트 타설은요. 저는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해봤기 때문에 알거든요. 콘크리트 타설은 갖고 온 레미콘에서 올라오잖아요. 완전히 마무리해야 돼요. 완전 마무리해야 돼. 그래야지 이게 굵기가 단단하기가 비슷비슷하게 되면서 건설, 건물에 대한 안정도도 뛰어나거든요. 그런데 요즘은요. 8시간 딱 일하면 콘크리트 타설이 되든지 말든지 그만두고 그냥 가버립니다. 그만두고 가버린다니까요. 이런 일이 건설 현장 여기저기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뜻이고요. 저는 이것이 말입니다. 지금 상황을 더 악화시킨다고 보고 있고요. 또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있을 때는요. 건설 현장에서 말입니다. 예를 들어 민주노총을 써라. 한국노총을 써라. 아니면 어떤 소속하지 않는 어떤 인력을 써라. 이렇게 못했습니다. 왜 못했느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워낙 강하게 밀어붙이니까 이게 겁이 나서도 못했고요. 월렙이라는 것도 없어졌어요. 월렙이 이게 뭐 타워 크레인이라서 일하는 사람들 월렙이 줬는데 이것도 없어졌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지금 다시 다 회복이 됐습니다. 지금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게 제가 그랬잖아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직을 누린다고. 일을 하려고 그러면요. 앞서 했던 장관의 어떤 정책을 이어받아서 시장의 강력한 어떤 행정 지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게 현실이거든요. 예, 다 말입니다. 장관들이라는 사람이 이게 현실에 대해서 그냥 안주하고 타협하고 만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개혁은 일어나지 않고요. 개혁이 일어나지 않으면 저는 줄줄이 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최저임금이든 주 52시간제든 그냥 앞으로 계속 간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건설업의 일당은 어떻게 될까요? 쭉쭉쭉쭉 올라갑니다. 2019년 대비해도 24.2%가 올라갔거든요. 지금 건설업의 일당 이게 평균이거든요. 일반 공사 직종의 8시간 기준 평균입니다. 25만 3,300원입니다. 310원입니다. 25만 3,310원. 이게 말입니다. 2019년에 20만 원이었던 것이 2023년에 25만 원이 됐다는 뜻이잖아요. 이거 2014년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럼 2배예요. 2배. 2014년으로 돌아가면. 2014년에 건설업 일당이 2배가 됐습니다. 그러면 결국 말입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대로 오르고 주 52시간제가 되니까 일을 그만큼 덜 해도 임금은 계속 나오는 거고 일당은 계속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분양가는 어떻게 됩니까? 전국 분양가는 6년 사이에 56.1%가 늘었습니다. 많이 늘었죠? 평당 말입니다. 1157만 원이 649만 원이 늘어서 1806만 원이 됐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아파트 값이 앞으로 계속 올라간다는 생각
이게 공급이 아무리 일어난다고 하더라도요. 인건비가 올라가고 재료비가 올라가서 일의 생산성이 떨어져서 분양가가 올라가는 것은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어요. 안 그러면 기업들이 다 망하거든요. 기업들이. 그래서 제가 아파트 값이 폭등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게다가 전국이 이렇잖아요. 서울은 더 하겠죠. 지금 서울은 2027년에 2,160만 원이에요. 예, 그것이 2023년에는 3,529만 원까지 평당 분양가가 올라갔습니다. 63.4%예요. 예. 1,369만 원이 6년 사이에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분양가가 이렇게까지 올라가는데 결국은요. 아파트 값도 분양가 따라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게 현실이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려왔던 그 현상이 지금 터진 거예요. 아니 앞으로 더 터질 겁니다. 그래서 제가 윤석열 정부가 본질에 개혁을 하지 못하고 변죽만 울리고 있다. 그 말씀 계속 드렸잖아요. 예, 변죽을 울리는 이유만 설명을 합니다. 공영 야당이기 때문에 우리가 움직이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저는 그런 노력을 제대로 하는 걸 못 봤습니다. 어느 장관이 말입니다. 솔직히 까놓고 말씀입니다. 목숨 걸고 일하는 장관이 있나요? 저는 목숨 걸고 일하는 장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 직업 장관이라는 직 그것을 말입니다. 향유 누릴 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을 바꾸고 대한민국의 어떤 개혁을 이끌어내는 그런 지도자로서의 어떤 면모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안주하고 타협하고 예 뭔가 새로움을 만들기보다는 예 그냥 두루뭉술 넘어가는 그런 장관들이 태반이다. 이런 데서는요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저는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 앞으로도 많이 발생이 될 수 있을 거다. 윤석열 대통령만 안달이 나서 뛰어다니면 뭐합니까? 예, 현실을 전혀 모르는 장관들이 그냥 자리만 누리고 있을 뿐인데요. 그래서 답답하다는 생각 저는 많이 하고 여러분에게도 드렸습니다. 저는 개혁을 하려면요. 대통령도 변해야 되지만 대통령이 임명하는 내각도 변해야 됩니다. 내각이 확실히 변해서 개혁에 대한 의지가 강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말입니다.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러면 끝나버립니다. 아르헨티나의 말레이 대통령 보세요. 개혁 제대로 추진하잖아요. 그리스의 미초타키스 총리를 보세요. 개혁 제대로 추진하잖아요.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 보세요. 개혁 제대로 추진하잖아요. 우리 그런 개혁 이루어지고 있나요? 저는 그런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진짜 정신 바짝 차려야지 대한민국이 더 좋아질 텐데 개혁이 일어나지 않으면 결국 우리의 미래는요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 오늘도 해봅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기도 하고요.